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기초와 실습. 자, 우리 새로운 챕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이썬의 어떤 기본적인 연산자, 그 다음에 연산자의 여러 가지 사용,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봤다면, 자, 그 연산자들, 그 다음에 기본 데이터 타입에서부터 조금 더 발전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또는 이제 다양한 응용에서 이제 쉽게 사용이 되는 그런 이제 군집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제 잠깐 언급했던 그 deep copy 또는 뭐 swallow copy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챕터의 내용은 이제 기초에서 한 걸음 더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쉽게 자, 매번 수업 때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쉽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좀 여러분들한테 권고 드리는 내용은 뭐다? 예제를 많이 이렇게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코드를 만들어서 실행해서 결과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코드 연습을 좀 많이 해봐라 라는 것들을 항상 제가 권고로 드립니다.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은 여러 번 반복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니까 꼭 예습을 하지 않더라도 복습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습 시간이 별도로 이제 제공이 된다면 그때 여러분들 여러 가지 예제 프로그램들 또는 연습 문제들 이렇게 잘 풀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들은 자, 리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tuple, set, dictionary 이러한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한 군집형 자료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제 리스트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리스트를 잠깐 써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라는 녀석은 여러 개의 숫자, 문자열 또는 객체, 모든 객체들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데이터 타입이 되겠고요. 아주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부적으로 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는 있지만 바깥으로 보이는 녀석은 이렇게 그 스퀘어 브래킷, 대괄호를 이용해서 표현되는 모든 녀석들을 다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파이썬에서는 이러한 어떤 군집형 자료를 그 대괄호, 뭐 소괄호, 뭐 중괄호 이렇게 여러 가지 심볼들을 이용해서 쓰게 되는데, 자, 그 형태를 보면 내가 리스트를 쓰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뭐 set을 쓰고 있구나, tuple을 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대괄호가 쓰면 리스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어떤 원소를 쓰고 싶다, 원소들이 들어가고 콤마로 구별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예제 보시는 것처럼 뭐 myList에 뭐 대괄호 쓰고 뭐 2, 4, 6, 8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의 리스트가 선언이 되고 리스트에는 4개의 원소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출력을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어떤 심볼을 기준으로 내용들이 출력이 돼요. 그래서 출력된 결과가 이렇게 대괄호를 쓴다? 리스트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타입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명시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리스트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연산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덧셈, 곱셈 이런 게 스트링하고 비슷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에서도 덧셈을 이용하게 되면 두 개의 스트링이 이렇게 컨캐티네이션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자, 리스트도 이렇게 덧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 1 플러스 리스트 2 하게 되면 두 개의 리스트가 이제 더해지게 되고요. 그 결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자, myList 뭐 1357, 그 다음에 yourList 뭐 2468을 더했더니 1357, 2468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순서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리스트를 더하게 되면 앞쪽 리스트에 뒤쪽 리스트를 이렇게 펜딩 시키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섞이는 건 아닙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곱셈, 리스트에 뭐 곱하기 3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리스트가 그 곱한 숫자만큼 이렇게 어펜딩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곱하기 3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1, 2, 3, 4, 1, 2, 3, 4, 1, 2, 3, 4 자, 이렇게 붙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리스트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자의 인덱싱하고 비슷하게 역시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스트링에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덱싱 해가지고 특정 원소를 뽑아오는 거하고 똑같이 리스트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슬라이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 4, 6, 8에 자, 2번 인덱싱을 하게 되면 자, 순서 어떻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2, 4, 6, 8이면 인덱스 순서는 어떻게 된다? 0부터 시작입니다. 0, 1, 2, 3. 따라서 어떤 게 리턴이 되느냐? 자, 6이라는 값이 리턴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6이라는 값을 리턴을 하게 되면 6은 숫자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인티저 타입하고 문자열을 바로 이렇게 덧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자열하고 그 인티저를 덧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타입 캐스팅을 해서 문자열끼리 덧셈을 하게 되면 최종적인 문자열은 뭐다? 마이리스트 2, 그 다음에 콜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6이라는 값이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슬라이싱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1, 3, 5, 7, 9.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인덱스가 어떻게 된다? 1, 2, 3, 4, 5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1번에서부터 내가 슬라이싱을 시작한다라고 돼 있죠? 자, 슬라이싱 1 콜론 3이니까 실제로 자, 1에서부터 자, 2 플러스 1까지의 내용을 가져온다라는 거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뭐죠? 자, 1번은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까지 가져오니까 어디까지 가져오게 됩니까? 여기 숫자를 잘못 썼네요. 0, 1, 자, 2, 3, 4. 자, 0, 1, 2, 3, 4. 그래서 2까지 가져오니까 누구를 가져오게 되나요? 5. 3하고 5를 가져오게 돼요. 서브 리스트로 가져옵니다. 자, 스트링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서브 스트링을 가져오는 것처럼 리스트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자, 서브 리스트를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값도 역시 리스트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 리스트에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스트링에서의 어떤 그 내장 함수가 여러 개 있는 거하고 똑같이 리스트에서도 여러 개의 내장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트링의 length를 가져왔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리스트의 length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n이라는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리스트의 길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보시면 7, 6, 5, 4 4개 원소를 가지는 리스트에 대해서 length를 계산을 하게 됐더니 어떻게 됩니까? 4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실습해 보세요. 실습해 보시면서 결과 똑같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del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리스트의 특정 위치 원소를 내가 이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예제 어떻게 되죠? 4, 5, 6, 7이죠. 4, 5, 6, 7이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항상 인덱스를 붙여줍니다. 0부터 시작이에요. 0, 1, 2, 3. 그래서 del mylist 3 하게 되면은 3번 인덱스의 값을 이렇게 지우게 되죠. 그래서 del mylist 3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3번 인덱스의 값은 7이니까 7이 삭제된 4, 5, 6이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나머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ppend라는 펑션이 있고요. list.append 이런 형태로 이제 쓰게 되니까 대상 리스트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append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그 해당되는 결과값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list appending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 예제가 약간 그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실습용으로 제공해 줄 때는 다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리스트 끝에 원소를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고요. list.sort라는 펑션을 쓰게 되면 리스트를 정렬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 뭐 예제 보시면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리스트는 그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크기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여기다가 뭐 mylist.sort 이렇게 하게 되면 크기 순서대로 정렬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1, 2, 5, 34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어떤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반전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 4, 6, 8이라는 어떤 순서를 가지는 리스트를 리버스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를 거꾸로, 그래서 8, 6, 4, 2 이렇게 반전을 시킬 수가 있고요. 리스트의 어떤 위치를 반환시킬 수가 또 있어요. 인덱스 펑션, 스트링에서 마찬가지로 리스트에서 어떤 찾고자 하는 원소를 이렇게 지정을 하면, 예를 들어 예제가 1357이라는 리스트가 있을 때 그 리스트의 인덱스를 얻고자 하는데, 뭐의 인덱스? 5의 인덱스를 내가 얻고자 해요. 그러면 1357의 5가 몇 번째 인덱스냐 하게 되면, 자, 2라는 값을, 자, 1, 3, 5, 7은 각각 0, 1, 2, 3 인덱스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5의 인덱스는 2라고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스트링에서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그 내장 함수가 있느냐? 자, 리스트의 원소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리스트의 특정 위치의 특정 원소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베이스가 되는 리스트가 1, 2, 3, 4라는 이런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자, 여기다가 내가 2번 인덱스에다가 78이라는 원소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원소 기본적으로 1, 자, 2, 자, 3, 4라는 녀석이 있고 각각의 인덱스가 0, 1, 2, 4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인덱스의 원래 위치가 이제 3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78을 넣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1, 2, 78, 3,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양한 그 내장 함수들이 있고, 여기서 소개해드린 거 외에도 역시 여러 개의 내장 함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제들,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시면서 충분히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 타입도 한번 볼까요? 이번엔 튜플이라는 녀석이고요. 자, 튜플도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사용되는 심볼이 괄호입니다. 자, 리스트는 대괄호가 쓰인다라고 했죠. 튜플에서는 소괄호가 쓰이게 돼요. 소괄호가 쓰이게 되고요. 여러 개의 원소들을 저장을 하는데요. 리스트하고 다르게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느냐? 수정 삭제가 불가능해요. 추가는 가능한데 수정하고 삭제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플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소괄호를 이용해서 쓰고요. 기본적인 형태는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뭐가 다르다? 수정 삭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런 것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를 이용해서 튜플을 선언할 수도 있고요. 괄호를 안 하고 어떤 데이터들의 시퀀스를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튜플을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제, 두 번째 예제의 결과는 모두 다 같다. 튜플 언더바 베이직 1에다가 괄호를 써서 명시적으로 튜플을 이렇게 선언해서 변수에 할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이런 시퀀스를 그대로 넣어서 어떤 변수, 하나의 변수에다 집어넣는다면 이거 역시도 이제 튜플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출력해 보면 결과가 어떤가요? 두 개의 결과 모두 다 같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튜플은 리스트하고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아까 리스트가 원소로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튜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원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의 정수, 뭐 문자열 이런 거 가질 수가 있고요. 리스트 안에 튜플도 가질 수 있고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튜플도 마찬가지로 튜플 안에 문자열, 숫자 가질 수가 있고요. 튜플 안에 튜플도 들어갈 수 있고 튜플 안에 리스트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 개가 섞여가지고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제를 보시면 예제 3.2는 자, 파이썬, 자바, 카펜 이거는 문자열이고요. 365는 정수형, 그 다음에 true는
튜플 타입의 값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여러 개의 어떤 데이터 타입이 섞여가지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3 보시면 두 개의 튜플을 자, 하나의 튜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튜플 A, 튜플 B가 각각의 튜플이 되겠고요. 튜플 in, 튜플이라는 변수는 각각 튜플 A와 튜플 B를 원소로 가지는 튜플 오브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튜플이 각각 원소로 들어간 튜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번째 튜플, 튜플인 튜플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원소의 개수 몇 개일까요, 여러분? 원소의 개수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의 원소를 가집니다. 두 개의 원소가 각각 다시 튜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원소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지는 튜플이 첫 번째 원소.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역시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지는 튜플이 두 번째 원소가 되는 겁니다. 리스트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튜플에 접근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인덱싱, 슬라이싱 이용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인덱싱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자열 인덱싱, 그 다음에 앞서서 배웠던 리스트의 인덱싱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슬라이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스트링을 슬라이싱 했더니 서브스트링, 방금 전에 리스트 슬라이싱 했더니 뭐가 나왔죠? 서브리스트, 리스트가 나왔어요. 자, 튜플을 슬라이싱하면 그 결과는 뭐다? 역시 튜플입니다. 튜플을 슬라이싱하면 결과도 역시 서브 튜플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해당되는 결과들을 이렇게 예제 3.4, 3.5에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한 번씩 실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이제 펑션들이 제공이 되는데, 자, 이런 펑션들을 이용해서 튜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굉장히 특징적인 일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ange라는 펑션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을 할 때 이 range 펑션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range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임의의 어떤 그 시퀀스를 가지는 튜플들을 손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자, range 펑션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파라미터를 여러 가지 형태로 입력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자, 파라미터가 두 개 들어가는 경우, 파라미터가 세 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하나 들어가는 경우는 자, 끝값을 넣어주게 돼요. 끝값을 넣어주게 되면 자, 기본이 되는 위치에서부터 끝값까지의 어떤 그 원소의 시퀀스를 가지는 튜플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파라미터 두 개짜리가 들어가게 되면 자, 이 두 개짜리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고 끝값을 가지고 튜플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파라미터 세 개는 자, 시작값, 끝값,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증감 값이 들어가게 돼서 단위를 얼마나 그 증가 또는 감소하는 단위로 써가지고 튜플을 만들어 줄 거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예제를 보고 같이 여러분들 사용을 해보시면 실습을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튜플의 range 5. 자,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면 첫 번째 케이스죠. 끝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튜플 range 5 이용하게 되면 자, 어떻게 만들 수가 있느냐? 0에서부터, 기준 항상 0입니다. 0에서부터 5까지. 그래서 0, 1, 2, 3, 4가 자, 튜플로 만들어지게 돼요. 5개의 튜플이 나오게 되는 거죠. 5개의 튜플이. 자, range 0에서부터 5까지 하게 되면 자, 0에서부터 끝값 5죠. 5-1. 그래서 0, 1, 2, 3, 4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ange 5에서부터 0까지 튜플을 만드는데 증감을 2씩 해라. 증가, 여기 그 기호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증가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0에서부터 5까지 만들어내게 되는데 단위는 2씩 바뀌게 돼요. 그래서 0, 2, 그리고 4가 되는 거고요. 6은 자, 5 이상이 되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0, 2, 4로 구성된 튜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range 펑션하고 튜플을 이용을 하게 되면
아주 손쉽게 어떤 그 시퀀셜한 데이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한 번씩 여러분들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찬가지로 덧셈, 곱셈 연산이 제공이 됩니다. 자, 어떤가요? 스트링에서도, 자, 리스트에서도, 튜플에서도 똑같은 형태의 연산자를 제공을 해줍니다. 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한번 알아둔 내용이 문자열에서도 쓰이고 리스트에서도 쓰이고 튜플에서도 쓰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규칙이 여러 개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이러한 어떤 특성을 우리가 오소고널리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파이썬에서 자, 이런 기능을 아주 잘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도 아까 인덱싱 썼던 거 튜플에서도 쓰고요. 리스트에서 덧셈 썼던 거 튜플에서도 덧셈 쓸 수가 있습니다. 반복도 역시 마찬가지고 슬라이싱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사용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다양한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튜플도 역시 마찬가지로 덧셈하면 두 개를 이렇게 어펜딩 시켜주고요. 곱셈 쓰게 되면 반복이 된다는 거 한 번씩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튜플을 이용해서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타입 변환하고 비슷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int 타입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문자열을 숫자로도 바꿀 수 있고 정수를 플롯 형태, 플롯. 자, 이런 형태로 써가지고 어떤 타입 캐스팅을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리스트를 만들기 위한 그런 타입 캐스팅 펑션은 리스트 생성자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괄호입니다. 그래서 튜플을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리스트 가지고 튜플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튜플의 타입을 자, 이렇게 리스트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그 녀석을 리스트로 바꿔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튜플이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수정하고 삭제되기가 어렵다고 했었죠. 근데 우리가 튜플을 만들어 가지고 막 쓰다가 경우에 따라서 이걸 내가 뭔가 삭제하고 싶어. 그 다음에 뭐 추가하고 싶어. 수정하고 싶어. 그럴 때는 튜플을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자, 이런 리스트 펑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내가 사용하던 타입을 손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굉장히 유연해 보이죠? 파이썬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타입들 간에 이렇게 손쉽게 변환을 해가면서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봤던 내용이에요. 변수를 처음 선언할 때 썼던 내용인데 이게 사실 튜플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이거를 튜플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변수를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변수를 처음 정의하고 선언할 때 사용했던 내용인데 이게 사실 뭐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튜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바1, 바2, 바3에 해당되는 값을 자, 이런 식으로 1, 2, 3으로 할당을 해가지고 쓸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각각의 변수가 이런 값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이제 데이터 타입이 딕셔너리가 되겠는데요. 이 딕셔너리는 자, 중괄호를 이용해 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자, 리스트는 대괄호,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배웠던 튜플은 소괄호였죠.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가지고 쓰게 되고요. 앞에서 배웠던 그 튜플, 그 다음에 리스트하고는 조금 다른데, 자, 이 딕셔너리는 자, 원소가 키하고 value의 페어로 구성이 된 게 딕셔너리예요. 그래서 자, 키 값과 value 값이 쌍으로 들어가 있는 집합이 그런 원소들의 나열이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키 밸류 쌍으로 이제 부르가 되고요.
자, 이 값을 접근할 때 키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value 값을 찾아오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검색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예제를 보고 딕셔너리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중괄호를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키 값이 10이라는 어떤 그 스트링이 키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value는 10으로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0라는 키 값이 들어가 있고요. value가 20으로 할당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출력을 해보면 10이라는 키 값은 10하고 매칭이 되어 있고요. 20라는 키 값은 20하고 매칭이 되어 있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아주 우리가 쉽게 어떤 검색글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리스트는 기본적으로 어떤 들어가 있는 값들을 조회를 할 때 시퀀셜 서칭을 하기 때문에 내가 특정한 원소를 이렇게 찾고자 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반면에 딕셔너리는 키 밸류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키 값이 내부적으로 이제 해시 테이블 같은 아주 검색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용하기 때문에 검색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내가 찾고자 하는 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딕셔너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펑션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의 키 값은 자, 문자열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정수, 실수, 불타입까지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파이썬의 어떤 유연성이 딕셔너리에도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양한 키 타입을 사용한 예제입니다. 스트링 쓰였고요. 정수 7값, 그 다음에 다시 스트링 타입으로 mail이라는 스트링이 사용이 되네요. value도 역시 스트링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불값 이런 것들이 value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숫자 타입 같은 것들도 사용이 되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된 형태로 딕셔너리가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딕셔너리에 자, 리스트를 value로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그 name이라는 키의 value로 James가 들어가 있고요. 자, age라는 키의 value로 23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riends라는 키에 자, value로 뭐가 들어가 있느냐? list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제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코드를 이렇게 쭉 만들어 가지고 분석을 하고자 할 때 name은 James, first name, last name 따로 만들 수도 있고요. age는 하나의 값을 가지니까 23이라는 정수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friends는 친구가 여러 명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개의 값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value로 뭐를 썼느냐? list를 쓴 거예요. list. 그래서 name은 string 타입, age는 정수 타입, friends는 list 타입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딕셔너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타입을 쓸 수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키는 튜플이 또 키로 들어갈 수가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딕셔너리의 키가 아까 여러분들 문자열, 숫자, 불타입 다양한 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제약 조건이 여기 이제 하나가 있어요. 튜플도 키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키에 들어갈 수 없는 녀석이 바로 리스트. 키에 들어갈 수 없고요. 자, 딕셔너리 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뭔가 어떤 값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은 키에 쓰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그 다음에 튜플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자, 뭔가 삭제,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인데,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는 데이터 타입은 그 딕셔너리의 키로 쓰일 수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겠어요. 자, 반면에 튜플은 그게 고정이 되어 있죠. 고정이 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튜플까지는 키에서 쓰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애플, 바나나의 어떤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튜플은 자, 키로 쓰일 수가 있고요. value로 자, 뭐 fruit이라는 어떤 스트링 값을 지정을 하고 있네요. 반면에 이렇게 자, 리스트로 구성이 된 녀석을 이렇게 키로 썼더니 어떻게 나오나요?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이썬이 굉장히 그 유연성이 많은데 몇 가지 제약들은 있다라는 거, 이런 제약들이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예제들을 사용을 해보고 실습을 해보시면서 이렇게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리스트 딕셔너리를 딕셔너리의 키로 쓸 수는 없다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딕셔너리에는 중복된 키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중복된 키를 갖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선언된 녀석하고 매칭이 된다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name James, age 23, name John. 자, 이렇게 딕셔너리에 지금 duplicated 된 키 값이 있죠. name이 2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name을 가지고 찾게 되면 누구를 전달해 준다? James가 아니라 John이라는 값을 전달을 해주게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딕셔너리에 키를 지정해서 조회를 할 수가 있는데 name이라는 거 조회했더니 누가 리턴이 됐나요? John이 리턴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중복돼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에 키값, 키 밸류 페어를 매칭을 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키 밸류를 딕셔너리에 추가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 삭제가 자유롭습니다. 추가, 삭제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딕셔너리 베이직에 자, name이라는 키 밸류쌍, 그 다음에 age라는 키 밸류쌍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키 밸류쌍을 하나 더 추가시키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거 추가를 하느냐? 자, 하비를 내가 넣고 싶어요. 그러면 딕셔너리에 자, 이렇게 리스트에서 수용단 인덱스에 새로운 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value를 넣어주게 되면 자, 새로운 키 밸류쌍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딕셔너리 언더바 베이직에는 name, James, age 23 이렇게 두 개의 키 밸류쌍만 있었는데 하비에 프로그래밍을 넣어줬더니 자, 그럼 결과 어떻게 될까요? 자, name, James, age 23, 하비의 프로그램 새로운 녀석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삭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한데요. del이라는 내장 펑션을 이용해서 del의 딕셔너리의 age를 내가 삭제하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자, 원래 요 age 23이 있었는데 이 녀석이 날아가서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name James, 그 다음에 하비 프로그래밍 두 개의 키밸류 쌍만 남아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실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키값을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키값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어떤 딕셔너리에 자, 이렇게 인덱싱을 하고 여기에 키를 넣어주게 되면 뭐를 가져온다? value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name을 조회했더니 James가 오게 되고요. height 조회했더니 뭐 177.2가 이렇게 넘어오게 되네요. 자, 그리고 대상이 되는 딕셔너리 언더바 스튜던트 어떻게 됐나요? name James, age 23, height 177.2, 그 다음에 major, 뭐 CSE. 자, 이렇게 4개의 키밸류 쌍이 있었네요. 딕셔너리 언더바 스튜던트의 major라는 키값을 조회하면 뭐가 리턴이 될까요? 그러면 CSE가 리턴이 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keys 펑션과 values 펑션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펑션들을 이용하게 되면 keys 펑션은 키 값들만 반환을 하게 되고요. values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뭐만 반환을 할까요? value들만 반환을 하게 돼요. 반환은 다 뭘로 하느냐? 리스트 타입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keys 쌍, 그 다음 리스트 타입으로 묶여져 있는 values 쌍 예, 어떤 결과값들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제 보시면 딕셔너리 언더바 스튜던트에 아까 4개의 키밸류 쌍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keys 그리고 values를 각각을 반환하게 되면 name, age, height, major를 리스트로 묶어서 딕셔너리 keys라는 타입으로 싸서 이렇게 반환하게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임스 23, 177.2, 그 다음에 CSE라는 문자열, 정수, 실수가 섞여 있는 이런 values를 리스트로 묶어서 딕셔너리 언더바 values 쌍으로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각각을 다시 뭐 리스트로 이렇게 변환해서 우리가 쓸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또 이렇게 변환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면 좋겠어요. 키도 뽑아낼 수 있고 밸류도 뽑아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키즈, 딕셔너리 밸류즈는 그냥 바로 리스트로 쓸 수는 없고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거를 리스트로 변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변환된 리스트, 푸어한 리스트를 가지고 다시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를 쓰냐? 앞에서 봤던 자, 요 리스트. 자, 우리가 튜플을 리스트로 바꾸기 위해서 요 리스트 펑션 썼던 거와 마찬가지로 딕셔너리 키즈, 딕셔너리 밸류즈로 패킹되어 있는 녀석들을 요 리스트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자, 리스트로 바꿔가지고 또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습해서 정말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items를 이용하게 되면 딕셔너리 아이템 객체를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녀석들이 이렇게 반환이 되느냐? 키하고 value의 페어로 구성된 리스트를 딕셔너리 아이템즈로 반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키하고 value로 구성된 페어가 튜플로 표현이 되고요. 자, 4개가 있었죠. 4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녀석들 키 밸류 쌍이 총 4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고 요 4개가 나온 거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리스트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자, 그게 딕셔너리 언더바 아이템즈라는 그 패킹 된 결과를 반환하게 되니까 이 녀석을 또 다시 리스트 형태로 바꿔가지고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키즈를 이용하게 되면 키만 얻을 수 있고요. values를 이용하게 되면 value 값만 얻을 수가 있고 아이템들을 이용하게 되면 키 밸류 쌍을 하나씩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 not in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멤버십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앞서서 연산자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 역시 마찬가지로 자, in, not in 이용을 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딕셔너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name, 뭐 age, height, major.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in 그다음에 not in operator를 써가지고 뭐 friends라는 키워드가 키가 딕셔너리 언더바 스튜던트에 있느냐 조회할 수가 있고요. name이란 키워드 역시 마찬가지로 age라는 키워드가 있는지 각각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riends는 없으니까 false가 나오겠고요. name은 자 있죠. 그러니까 true가 나오게 됩니다. age는 어떻게 체크를 했나요? not in이라고 체크를 했죠. 그럼 age는 어떤가요? 키 값으로 있죠. 그래서 false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et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키가 매핑되어 있는 값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dictionary get name 하게 되면 name 키에 해당되는 value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가 올까요? Jame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자, get hobby를 하게 되면 자, hobby는 자 여기 대상이 되는 딕셔너리에 있나요, 없나요? 딕셔너리에 지금 키가 name, age, height, major 요 4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hobby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경우는 none을 반환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none 값이 이렇게 반환이 되게 되고요. 자, none 값을 반환한 거에 이제 타입이 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get hobby 한 거에 어떤 타입을 가져왔더니 자, none 타입으로 표현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특수한 타입 중에 하나예요. 파이썬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조회하거나 어떤 그 값들이 없다라는 것들, 존재하지 않는 값을 표현할 때 이런 none, none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lear라는 펑션을 이용하게 되면 딕셔너리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들, 키밸류 쌍들을 다 지워버리는 그리고 지우고 난 다음에 empty 딕셔너리를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name, age, height, major 이렇게 4개의 키밸류 쌍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clear라고 펑션을 호출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empty dictionary. empty dictionary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요 list 그냥 쓰게 되면 요 empty list고요. empty tuple. 자, 중괄호 쓰게 되는 거 뭐라 그랬죠? 딕셔너리 중괄호 쓴다라고 했어요. empty dictionary. 여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딕셔너리의 어떤 원소를 추가할 수도 있고 뭐 조회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set, set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t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똑같은 심볼을 씁니다. 중괄호를 쓰는데 중괄호를 똑같이 쓰지만 집합하고 딕셔너리하고 똑같이 중괄호를 쓰지만 자, set은 키밸류쌍이 있지 않고요. 그냥 원소들만 존재하고 콤마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집합은 어떤가요? 순서가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선언한 형태로 그러한 순서대로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파이썬 인터프리터에서 해석이 된 내용들로 이제 집합이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set underbar basic을 A, B, C라는 문자열 3개와 4, 5라는 숫자 값 2가지를 넣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되나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정한 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래서 4, 5라는 숫자가 먼저 오고 자, 문자열 나머지 3개가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집합은 기본적으로 어떤 중복된 원소를 표현을 하지 않죠. 중복된 원소가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어떤 중복 원소가 있더라도 그게 다 제거가 됩니다. 제거가 되고요. 자, in, not in 이런 membership operator를 이용해 가지고 똑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은 순서가 있나요, 없나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list, tuple, 그 다음에 dictionary 이런 것들 이용했을 때 indexing operator를 이용을 했었어요. 자, 이거를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예제 A, B, 4, 4, A, C, O 이렇게 넣었으면 요 4라는 값하고 A라는 값이 중복되어 있죠. 중복되어 있는 값들이 다 제거가 된 형태의 결과가 출력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자, in operator를 이용해서 자, B가 배열에 그 집합에 존재하느냐 이런 것들 체크를 해주죠. 자, B가 있기 때문에 true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인덱싱 오퍼레이터를 썼지만 집합은 순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에러 메시지가 출력되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다른 타입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런 특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공집합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써가지고 공집합을 쓰면 좋겠지만, 자, 앞서서 이렇게 중괄호 2개를 쓴 거는 뭐라고 했나요? 요거는 자, 딕셔너리였죠. 딕셔너리. 자, 똑같은 심볼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이제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이제 예외 케이스가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집합을 공집합으로 쓰려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써야 된다? 자, 셋의 어떤 생성자를 이제 그냥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무 원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여기 파라미터가 들어가 있지 않는 set 펑션을 이용을 해서 공집합을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것들은 리스트, 빈 리스트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빈 튜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빈 딕셔너리 만들 수 있지만 자, 집합 어떻게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없죠. 딕셔너리하고 겹치기 때문에 빈 집합 쓰고 싶으면 set 펑션 이용을 해야 되고요. 자, 집합 간의 여러 가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교집합, 합집합 이런 것들 이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intersection 펑션, 그 다음에 union 펑션 이런 것들 자,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 써가지고 자, 집합의 어떤 자, 1, 2, 3, 4, 5, 7 8 그 다음에 1, 2, 4, 6, 7 이런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intersection AND용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자, intersection이라는 펑션 써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같은 원소를 가지는 어떤 교집합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이프 심볼, or 보통 이렇게 쓰죠. 그리고 유니온 연산 각각 이용해가지고 합집합 연산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교집합, 집합의 합집합 계산할 수가 있고요.
자, 집합의 차집합 그리고 집합의 포함 관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빼기 연산 그 다음에 디퍼런스 펑션을 이용해서 각각의 차집합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포함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 녀석. 자, 이러한 녀석이죠. 이러한 녀석. 원래 우리가 수학에서 쓸 때는 자, 이런 포함 관계 같은 것들 부분 집합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데 자, 우리 키보드에는 자, 저런 심볼이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연산자를 좀 재활용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s superset 이러한 그 펑션들하고 같이 매핑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차집합이라던가 뭐 부분집합 연산 같은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 3.28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빼기 이용해서 또는 디퍼런스 펑션 이용해서 또는 오퍼레이터 심볼 이용해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뭐 is superset 펑션을 이용해서 각각의 어떤 차집합 연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집합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집합 여부는 그 결과가 뭐다? 물 타입입니다. 부분집합이면 true, 부분집합이 아니면 false를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들 실험해 보시면서 결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의 값을 추가하고 값을 업데이트 할 수도 있고요. 값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add, update, 그 다음에 remove 이런 각각의 펑션들이 존재하고요.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자, set basic은 1, 2, 3, 4, 5 5개의 원소만 존재했는데 거기에 add 6 이렇게 해주게 되면 결과 보시는 것처럼 6이라는 값이 추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개를 한꺼번에 놓고 싶다. 업데이트 펑션을 이용을 하고요.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를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주게 되면 결과 어떻게 됩니까? 자, 7, 8, 9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합에서 내가 2를 빼고 싶다. 그러면 remove 2를 하게 되면 원소 2가 삭제가 되고요. remove 7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원소 7이 삭제가 되겠죠. 그 값을 출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2하고 7 값이 삭제되어 있는 결과. 그래서 1, 3, 4, 5, 6, 8, 9가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리스트, 튜플, 그 다음에 딕셔너리, set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aggregated 군집형 데이터 타입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 쭉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내용, 얕은 복사, 깊은 복사 내용인데요. 변수의 어떤 값을 복사하는 방식이 파이썬에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얕은 복사와 깊은 복사, 이 두 가지 내용. 그래서 참조 형태로만 값을 복사하느냐, 아니면 그 어떤 변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값을 그대로 복제해서 똑같은 듀플리케이트 된 중복된 어떤 복제된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요 내용들 간단한 개념들 소개를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 예제를 꼭 실습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자, 그 내용들 다시 한번 그 상기를 시켜보도록 하죠. 자, x의 어떤 이제 10이라는 값을 할당을 했고요. 자, y의 x라는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자, 이게 자, 기본적으로 자, 파이썬에서 조금 C하고 이제 다른 특징을 가지게 돼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값들을 가지게 되면 이게 어떤 공통된 객체를 이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참조를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자, 그게 이제 C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얕은 복사냐, 깊은 복사냐에 따라서 이게 서로 다른 어떤 그 객체를 참조를 하느냐, 같은 객체를 참조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되는데,
자,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라는 변수가 있고요. x라는 변수가 10이라는 객체를 이렇게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y에다가 x를 이렇게 할당을 하게 했으니까요. 할당을 하게 했으니까 자, 요 값을 출력을 해보면 y도 10이라는 값을 갖게 되는데 파이썬에서는 이게 같은 객체를 이렇게 레퍼런스 하게 돼요. C하고는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해당 변수의 어떤 주소값을 출력을 해보면 자, 이 값이 같으냐, 같은 객체를 참조하느냐, 다른 객체를 참조하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주소값을 출력할 때 쓰는 펑션이 바로 id 펑션이에요. 그래서 id 펑션을 이용해서 어떤 변수를 출력을 해보면 이 변수의 주소값이 나와서 우리가 같은 값을 참조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y를 출력을 해보면 y 값은 10이 출력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y 값을 바꿔봅니다. 그래서 x는 자, 10을 참조하고 있고 y는 자, 5라는 값을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y 값이 5를 참조하게 되죠. 그래서 x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x는 자, 10이 출력이 되고요. y의 값을 출력을 해보면 y의 값은 5가 출력이 되게 되죠.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x의 id 값과 y의 id 값을 출력을 해보면 두 개는 어떤가요? 서로 다른 객체를 레퍼런스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다른 객체의 주소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요 상황, 자, 요 상황에서 x의 id 값과 y의 id 값을 출력을 해봤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는 같은 객체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인 그 파이썬과 C, 자바하고의 좀 차이점이 되게 돼요.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객체에 대해서 동일한 어떤 미리 생성된 객체를 레퍼런스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같은 변수를 참조하게 되죠. 만약 굉장히 큰 값을 사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디폴트로 생성되는 그런 객체가 아니게 되면 똑같은 값이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객체를 레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리스트, 그다음에 tuple, 딕셔너리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면서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 얕은 복사, 깊은 복사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예제를 다시 그림으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x하고 y가 동일한 10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개의 id 값을 출력해 보면 x와 y의 id가 같아요. 하지만 y의 값을 만약 바꾸고 난 다음에 이렇게 x와 y의 id 값을 출력을 해보면 두 개의 id 값이 다릅니다. 실험 여러분 꼭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리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리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x의 변수의 리스트. 자, 1, 5, 10이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참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y가 들어가 있는 곳에 자, x를 할당을 했기 때문에 자, y도 역시 똑같은 1, 5, 10이라는 어떤 리스트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y의 0번 인덱스 값을 3으로 바꾸게 되면 0번 인덱스 값을 3으로 바꾸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y의 0번 인덱스, 이 녀석이죠. 요 1이라는 값이 3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값이 3, 5, 10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x를 출력을 하거나 y를 출력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까요? 자, 3, 5, 10으로 바뀐 값이 출력이 돼 있어요. 자, 이걸 의도했다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x를 1, 5, 10으로 할당을 하고 y의 x값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x하고 y가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만약 자, 이런 식으로 1, 5, 10 자, 이런 식으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래서
y의 0번 인덱스를 내가 3으로 바꾼 게 자, 이렇게 y만 바뀌고 x는 그대로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게 되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 파이썬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객체를 레퍼런스 하고 있기 때문에 y를 통해서 값을 바꾸던 x를 통해서 값을 바꾸던 같은 객체의 값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x도 y도 같은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y의 0번 인덱스를 바꾸게 된다는 것은 x를 참조했을 때도 똑같은 효과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자, 그게 바로 뭐냐? 이게 얕은 복사, 깊은 복사 얘기하고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뭔가 조금 변경을 해서 자, x의 값, 그 다음에 y의 값을 뭔가 조금 다르게 뭔가 취급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자, 이런 copy라는 펑션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그 처음 나오는 코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뒤에서 이제 모듈을 이제 사용할 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copy라는 함수를 쓰기 위해서 자, 이런 추가적인 코드가 약간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x라는 변수에 자, 1, 5, 10이라는 녀석을 이렇게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y를 쓸 때 그대로 x를 참조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copy x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했죠. copy x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y 값을 출력해 봤더니 1, 5, 10이 그대로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y의 0번 인덱스를 3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x와 y 값을 출력을 해봤더니 자, x는 1, 5, 10으로 출력이 되지만 y는 어떻게 출력이 됐습니까? 자, y는 3, 5, 10으로 출력이 됐죠. 그 얘기는 뭐다? 요 copy x 해서 y 값을 할당을 한 게 지난 페이지의 내용하고는 다르게 자, 별도의 공간에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 자, 중복된 값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자, 이런 특징을 가진다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y의 0번 인덱스 1을 3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x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copy x를 하게 되면 자, 값의 차이가 자,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자, 역시 이제 슬라이싱을 이용해 가지고도 유사한 방식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의 1, 5, 10이라는 이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y의 x에 이제 슬라이싱을 하게 되면 슬라이싱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리스트가 이제 존재했을 때 슬라이싱을 하면 이제 서브 리스트를 가져오게 되죠. 서브 리스트를 가져올 때 이 서브 리스트는 새로운 객체로 만들어져서 가져오게 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원본하고 별개의 리스트를 갖게 돼요. 따라서 슬라이싱을 하게 됐을 때 이거 전체 영역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x 자,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 위치를 가르쳐 주게 되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전체 위치에 대해서 슬라이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복제된 별도의 리스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객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얕은 복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깊은 복사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자, 복제되는 어떤 그런 이제 효과를 갖게 되는데, 자, 이 깊은 복사하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실습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차이점을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까 x, y 그리고 x라는 변수가 자,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자, copy를 이용하게 되면 이 내용이 그대로 복제가 돼가지고 별도의 공간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별도의 공간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안에 그냥 1, 5, 10 이런 어떤 숫자 값을 가지고 있으면 숫자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여기 숫자 값이 아니라 이게 다시 리스트였어요. 리스트는 보통 이제 주소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주소 값을 통해서 예를 들어 10, 11이 있다라면 자, 이 x의 구조는 1, 5, 리스트로 10, 11, 1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카피를 이용해서 이걸 복사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게 돼요. 1, 5, 리스트의 주소가 복사가 되게 되겠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주소값, 이 id 값이 그대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자, 요 id 값은 동일한 서브 리스트를 참조하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생겼나요? 우리가 앞서 배웠을 때 동일한 주소를 참조하기 때문에 어떤 레퍼런스를 통해서 값을 바꾸게 되면 그걸 참조하고 있는 각각의 변수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카피를 이용하게 되면 값이 복사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가 되고 다른 객체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이게 어떤 depth를 가지게 되는 경우, 자, 값만 복사를 하기 때문에 자, 주소값을, 동일한 주소값을 그대로 복제를 하기 때문에 참조되는 서브 리스트는, 안쪽의 리스트는, 더 depth가 낮은 리스트는 어떤가요? 같은 녀석을 참조하게 되죠. 따라서 자, 요 x를 통해서 서브 리스트를 접근해서 어떤 값을 바꾼다. 제가 12로 바꿨다.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주게 될까요? y가 가지고 있는 값까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바로 얕은 복사의 어떤 한계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상위 레벨에서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하위 레벨에서의 레퍼런스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 표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1, 5, 그 다음에 레퍼런스 주소, 그 다음에 복사가 돼서 1, 5 레퍼런스, 어떤 리스트 레퍼런스의 주소가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가요? 자, 이 녀석이 같은 녀석이 되는 거죠. 카피만 해가지고 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자, 레퍼런스를 이렇게 참조해서 인덱싱을 해서 값을 바꾸게 되면 자, 역시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내부의 객체까지 완전히 그 별도의 어떤 중복된 값을 만들어내고 객체를 완전히 나눌 때 사용하는 펑션이 바로 deep copy가 되겠어요. 자, 이런 deep copy를 이용을 하게 되면 자, 내부 리스트를 계속 참조를 해가면서 별도의 공간에다가 별도의 객체를 만들게 돼요. 따라서 완전히 독립된 값을 갖게 되고요. 특정한 어떤 변수를 통해서 값을 바꾸더라도 다른 변수가 영향을 안 받게 됩니다. 두 개가 완전히 독립적이기 때문에. 자, 단점은 뭘까요? 내부 객체들을 계속 참조해서 복사를 하기 때문에 객체가 계속해서 어떤 깊은 뎁스를 가지고 있거나 객체의 구조가 복잡하면 복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죠. 그런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요 예제 3.35 꼭 실행해 보셔서 여러분들 결과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deep copy를 이용하게 되면 아까 일반 카피를 이용했던 어떤 swallow 카피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되고요. 따라서 x를 통해서 어떤 값을 바꾸게 되거나 y를 통해서 값을 바꾸게 됐을 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별도의 어떤 공간에 어떤 그 각각의 값들을 가지게 되겠어요. 자, 이런 파이썬의 특징들 오늘 여러 가지 어떤 군집형 자료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군집형 자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deep copy 또는 swallow copy의 어떤 그 차이점들, 동일 객체를 레퍼런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실습 통해 가지고 해당 내용들 다시 한번 잘 복습하시고 꼭 집에서 여러 가지 예제들, 연습 문제 많이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